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으로 136페이지 입지규제 해소 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여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우리가 용도 구역과 관련되어 개시 수도를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개시 수도의 경우는 개발 사업을 규제하는 제도인 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5번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이었습니다. 6번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여기 입지 최소 구역 제도는 지구 단위 계획 제도의 10배, 20배 정도의 개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여기 입지라 함은 땅에 무엇인가를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짝대기를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겠습니까? 건축물을 세우는데 이러한 건물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제를 최소화하는 구역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100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는 곳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규제 해소 구역은 서울 같은 경우는 삼각지 일대 지정되어 있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차이나타운이 있는 곳과 동인천역을 묶어 입지규제 해소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해소 구역 제도는 개발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입지규제 해소 구역에 관한 사항도 대상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줄쳐 놓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 주정수입니다. 복합적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 있다 인정되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과 주변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지역, 도심부터 중심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지규제 해소 구역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있다는 걸 파악해 놓으시고, 입지규제 해소 구역은 도시 지역 중에 지역적 거점을 육성 개발할 목적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은 도시군 기본 계획상 도심, 부도심, 그리고 생활권의 중심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이라고 하면 명동, 여의도, 강남, 잠실 일대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 부도심이라고 하면 현재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여기 생활권이라 함은 서울은 5대 생활권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도심 생활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종로, 명동 일대와 동북 생활권, 노원 일대를 말합니다. 동남 생활권, 강남역과 잠실역 일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남 생활권, 목동 일대를 말하고, 서북 생활권이라고 하면 연신내, 구파발 등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대 생활권 중에 그 지역에 중심 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철도 역사 등을 기준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그래서 우리 고속버스터미널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3호선과 지하철 9호선 그리고 7호선이라고 하는 3개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인프라 충분히 갖춰 있는 곳으로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역 일대에는 한전 부지를 구입한 현대자동차에서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곳이 입지제소구역 지정과 맞물려 있는 곳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각각 추천없습니다. 상업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정비가 시급한 지역,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마 상업용지로 탈바꿈하게 될 겁니다. 기존 상업지역이 아니라 주거지역과 공업지를 대상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사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최근 틀린 질문으로 나왔던 대상인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이걸 최근 기출문제 틀린 정답 지문으로 만든 자체가 우리 틀리라고 시험에 냈겠죠. 그런 것들은 출제위원에 대한 예의상 잘 찍어서 정답 맞추거나 틀려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한두 문제 가지고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신 잘 찍자. 그중에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지역,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 있나 보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입지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 사업하게 되면 100층짜리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도심 부도심으로 불리우던 것, 그리고 생활권 중심 지역,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주거 지역, 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상에 관한 사항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 정비법과 관련되어 노후 불량 건축으로 일집되어 있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없죠. 이 정도는 꼭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1입니다. 반드시 이 법에 의해 지정,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과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대상에 관한 충분한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입지규제 제소구역과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예외적인 결정권자까지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인데, 종전에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가 최근 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방 분권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빠진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원칙적인 결정권자입니다. 만약 국가계획과 맞물려 있는 경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을 직접 입안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이들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동그라미 1-1을 함께 보셨는데, 다른 법률에서는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변경과 그 계획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중에 넘버 30에 해당됩니다. 국토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국토기본법이 부동산과 관련된 최상위 법이고, 수도권에 적용되게 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넘버 2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존재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개발법, 정비법 등은 국토계획법의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데, 이 국토계획법과 다른 법률을 구분하게 되면 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의 성격 가지고 다른 법률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다른 개별법인 특별법에 따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등을 지정하면 국토계획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국토계획법상 이런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관계된 제도만큼은 다른 법률에서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통상적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하고, 다른 법률에서 결정하게 되면 다른 법률은 특별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비도시역의 택지개발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정 고시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계획법을 구분하게 되면 택지개발촉진법이 특별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비도시지역이랄지라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그 계획만큼은 다른 법률에서 결정할 수 없고 오직 국토계획 법령에서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예, 아주 특이한 것이죠. 통상적인 국토계획법의 법적 지위를 고려하게 되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제도는 아주 특별한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1-1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만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수립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1번 건설의 용도, 종류, 규모에 관한 사항, 2번 건별 용도물 높이에 관한 사항 1, 2 묶어놓습니다. 이것 행위 제한이죠.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개발 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곳에 어떤 건물을 건축하고 그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 계획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번 간선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줄쳐 놓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기환경을 위해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개발 계획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도 반드시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5번, 6번 그냥 봐놓습니다. 이번 지정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 줄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으로서 대중교통 결절지 3개 이상의 노선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입니다. 시도의사, 시군, 구청장 동그래 놓습니다. 여기만 특별히 나오는데 그냥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서 개발 사업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필요한 부지, 그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 설치 부지 및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 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그래서 입지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20층, 25층 정도의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곳에 100층짜리 건물을 건축하게 합니다. 토지의 가치는 올라간다, 떨어진다. 가격 상승하게 되죠. 그런 상승 범위에서 해당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진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6번 협의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제소 구역 및 그 계획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 회신해야 한다. 10일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국토계획법상 협의 처리 기간은 30일을 원칙으로 하는데 입지규제 제소 구역의 경우에는 신속한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협의 기간을 10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7번 기준이라는 말 보게 되면 기준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이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지규제 제소 구역 계획의 투입 기준 등은 한 줄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8번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9번 특례에 관한 사항은 그냥 한번 잠깐 살펴놓습니다. 입지규제 제소 구역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의 배치, 부대 봉설의 설치 기준 및 대지 조성 기준. 2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3번 미술 작품의 설치. 그래서 1, 2번을 묶어 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지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상업지역으로 개발되겠지만 이곳에 주택 건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하게 되면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 안에 일정한 부대시설과 봉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하게 되면 이곳은 그냥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중심 상업지역이 됩니다. 중심 상업지역이 되게 되면 주변에 가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업용 건물이 워낙 넘쳐나기 때문에 통상적인 주택법과 관련된 주택, 부대, 봉시설의 설치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부설 주차장의 설치. 입지규제 제소 구역은 대중교통 3개 이상의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상에 지정하고 개발 사업하게 되는데 충분한 대중교통 노선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미술 작품의 설치. 가끔 대형 빌딩 방문하다 보면 그 대형 빌딩에 딸린 부속 용지에 조각품 한두 개씩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에서는 따로 적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완화 조항에 대해서는 건너뛰시고 디귿 기타 특례를 함께 보십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특별 건축 구역 줄쳐 놓습니다. 후단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현재 입지규제 제소 구역의 지정 대상은 도시지역의 지역 거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정할 수 있고 그러한 지정 대상은 도시군 기본계획상 도심, 부도심에 그리고 생활권 중심 지역을 입지규제 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에
정비법상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적 공업지역에 입지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하면 그곳의 개발 계획인 입지규제 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함께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 모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 입지규제 제소구역 계획은 개발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곳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것인지 그 크기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계획 내용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인 내용들을 모두 정리하셨다고 하면 이제 특례, 예외적인 규정을 함께 보시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지규제 제소 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이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협의 심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통상 협의와 관련되어서는 30일을 협의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특이하게 10일로 한다는 점 파악해 놓으시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입지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곳은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입지규제 제소 구역의 계획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법령 적용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데 그 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주택법과 관련된 주택건설 사업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고 부설 주차장에 관한 규정 배제할 수 있으며 미술, 장식, 이것 조각상 등을 말하는 것이죠. 배제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쭈쭈미로 각각 정리해 주시게 되면 배제 가능한 법령 이러한 부분까지 함께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시가조정구역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 하나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덕분에 개발사업과 관련된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관한 계획을 계속 시험에 다루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또 한 번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한번 봐놓습니다. 139페이지 제7절 기타 용도 지역 등의 특례입니다. 얘는 한 2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함께 보고 지나가십니다. 양가 1번입니다.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여기 접도구역은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해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입니다. 도시지역의 도로변의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서 토지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반면 비도시 지역에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몇 메타 정도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비도시 지역의 도로를 달리다 보면 교통안전지들이 부족하여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주변의 땅을 건물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곳이 접도구역이고 이 접도구역의 한계선에 말뚝을 하나씩 세워놨습니다. 그곳을 잘 살펴보면 접도구역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도시역에 차량을 운행하는 자가 가끔 졸다 보면 차량이 도로 이탈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저런 접도구역에 제가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면 밤 늦은 시간에 누가 찾아옵니다.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차를 몰고 질주해 오시거든요. 불안해서 산다 못 산다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접도구역에는 건축물, 공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골의 도로변의 땅은 대부분 농경지를 이용하는 것이 접도구역 제도 때문입니다. 반면 도시지역의 도로변의 땅은 건물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접도구역과 관계된 제도는 도시지역에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도시지역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농지법 공부하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자 할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녹지지역의 농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사업부터 아니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는 때에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현재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죠. 그 녹지지역 안에 농지, 도시군 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를 개인이 거래하고자 한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는 때만 녹지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번 마음 편하게 읽어놓습니다. 이것 자주 나온다. 20년에 한 번 나온다. 20년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양가로 2번 기존 건축물의 적용 특례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잠이 안 올 때 수면제 먹기는 좀 뭐할 때 그때 한번 읽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3번 도시군 계획시설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위제한 줄쳐 놓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제한은 건축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입니다. 그런데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이 행위제한 중에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만 적용하지 않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 바로 밑에 건축제한 적어 놓으시고 건축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박여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설화산 꼭대기에 대청봉에는 산장 비슷한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함부로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그런 건축물이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축물은 아주 크게 만들어놨다? 조그맣게 만들어놨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법정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서울대라고 하는 국립대학 도시군 계획설이거든요. 그것 지어진 것 보면 크게 만들어져 있다? 작게 만들어져 있다. 보통 국립대학 등이 만들어지게 되면 비도시 지역에 만들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규모는 건폐율 용적률 그대로 쫓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3번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지구 안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걸친 대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우리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에 페이지에 니은 건폐율, 용적률 두 줄 밑에 보시게 되면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가중평균이란 말하고 F란 말과 1 곱하기 1, F란 말과 2 곱하기 2 이런 이상한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이걸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산수, 그 산수와 관련되어 fx로 시작하는 이상한 것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나오면 나는 쉽게 잘했다, 고민했었다, 어려웠었다. 그래서 우리 법대 교수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시험에 내시게 되는데 수학에 자신 있으신 분은 이런 문제 내시겠지만 자신 없는 분이라면 안 내십니다. 그런데 법대 교수 되고자 한다면 수학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만약 그분이 수학 잘하셨다고 하면 법대 안 갔을걸요? 의대 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의대 가는 게 돈 더 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법학과 교수님들은 저 fx라고 하는 걸그룹 좋아한다, 싫어한다. 학교 다닐 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친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과 관련되어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가끔 시험 나오는데 수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계신 분들은 이것 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거든요. 다만 얘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 1번만 잠깐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가장 작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330제곱미터 이하, 이하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추천하시고 이 경우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래서 이 가로 속의 표현은 노선,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선 모양으로, 띠 모양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의 의미는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도로변에 접해 있는 건물 건축하는 땅을 대지라 표현합니다. 이런 대지가 한 개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걸쳐 있어야 되는데 일부는 상업지역에, 그냥 일부는 주거지역에, 그리고 일부가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된 용도지역의 토지 면적이 충분하다고 하면 독자적인 개발사업 가능한데 이 주거지역에 속해 있는 땅은 400제곱미터이고 이 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땅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땅 한 평은 3.3제곱미터이거든요. 그래서 3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100평 안 되는 땅으로서 10평, 5평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10평짜리 이 땅에는 특정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 땅은 그 10평만 가지고도 상업지역에 목적 달성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곳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곳이 각각의 용도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개발 사업 가능하지만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정되었을 때 지정된 면적이 하나는 300이고 하나는 200, 둘 다 330m 이하라고 하면 이곳에 독자적인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나는 500이고 하나는 200이라고 하면 얘는 주거지역에 걸맞는 건물 건축할 수 있지만 330m 이하의 땅은 목적 달성하는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면적의 땅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 여기입니다. 기업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그 대지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가장 넓은 면적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은 한쪽은 300이고 한쪽이 200이라고 하면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는
어디? 주거 지역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주거 지역은 300제곱미터이고 상업 지역의 면적이 40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 전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상업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위락시설 충분히 건축할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폐율 용적률과 관련된 좋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천천히 문제 풀이할 때 하십니다. 다만 얘는 FX 걸그룹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예외, 뭐 고도지구, 방화지구, 녹지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이런 거 나오는데 얘는 한 10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풀이하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얘는 지킵니다. 나는 공법에 대해 궁금한 거 많다. 그래서 다 알고 싶다? 다 아시면 과부하 걸리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위주로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그 용도 구역과 유사한 입지 규제 제소 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는데 구역이란 말로 끝나지만 개시 수도와 달리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의 경우는 개발하는 곳이죠. 그 정도만 잡아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제6장 도시군 계획 시설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십니다.